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이 만법을 이행하는 만법을 이해하는 기본은 만법을 이해하는 기본을 음양오행으로 둔다. 음양오행으로 둔다. 음양오행이라는 것이 결국 냉과 온이야. 냉온. 태양이 뜨면은 온이요. 태양이 지면 냉이다. 그래서 온냉이 서로 밀고 당기기 때문에 목화, 토금, 수가 생긴다. 이 음양오행으로 모든 만물이 성장 발전한다고 하는 이론을 동양과 철학, 동양과 서양이 다 같이 같은 철학 이론으로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 이 침술과 뜸술에서도 이 음양오행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음양오행의 근본 법칙을 어디에 두느냐? 이것을 상보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상보의 법칙이다. 상보의 법칙이다. 상보의 법칙이다. 서로 돕는다는 얘기죠. 서로 돕는다. 이 상보의 법칙을 말하자면은 상생, 서로 살려준다. 서로 생한다. 서로 살게 한다. 상생. 그 다음에 상극. 서로 해친다. 서로 못 살게 한다. 서로 상하게 한다. 그 다음에 또한 이 상보. 서로 도와준다. 여기에 이제 생과 이 돕는다는 것이 비슷한데 조금 다르죠. 생은 죽을 놈을 도와주는 것이고, 이 보는 죽을 놈은 죽게 하고 살 놈은 살게 하는 거. 그게 조금 다르다. 그래서 이 상보의 법칙을 침술과 뜸술에 적용하는데, 특히 이 침술에서는 참 이 침을 가지고 이 조화를 부르기가 어렵죠. 침이라는 것이 이 피부에다 갖다가 이 침을 놔봐도 이것이 어떤 이 근거가 있는지 사실 느낌을 가져오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 그 중에서도 이 삼도인이 오행을 이용한 오행 침수를 완성을 시켰다. 이제 이를테면은 이 수태형 폐경을 예를 들어 봅시다. 수태형 폐경은 폐는 금혈이다. 금경락이란 말이에요. 금경락이다.
금경락 중에서도 음에 해당한다. 음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침술에서는 음은 음끼리, 양은 양끼리 적용한다. 이런 법칙이 있어요. 음양을 마구 섞어 쓰면 안 된다. 이거야. 음지식물은 음지에서 기르고 양지식물은 양지에서 길러야지 음지식물을 양지에서 기르면 안 된다. 이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경은 음경끼리, 양경은 양경끼리 이것을 베이직으로 하고 있다. 첫 번째, 음경락은 음경끼리, 양경은 양경끼리 조합을 해서 처방하지 음경과 양경을 섞어 쓰지 않는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침과 뜸을 혼용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날 하도 이 세월이 바뀌다 보니까 이 침과 뜸을 같이 쓰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최소한 이 원칙을 지킨다. 그래서 사실 말하자면은 이 날도 이 음일이 있고 양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자일이면은 양일이니까 가능하면 양경을 써. 오늘이 음일이면은 축일이다. 그러면 가능하면 음경을 썼다.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난치병이다. 치료하기 어렵다. 이럴 때는 여러 가지 이론을 도입해 보는 것도 괜찮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제 수태음 폐경을 예를 들면은 수태음 폐경은 음경락이다. 음경락이고 금경락이다. 그래서 이제 이 사암도인이 이것을 오행침법이라고 그랬어요. 오행침법. 오행침법이라. 오행침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목화토금수로 얘기를 해요. 목화토금수로 얘기를 한다. 목화토금수로 얘기를 한다. 통상 이 사지, 팔다리 이하의 혈을 목화토금수 혈로 나누어서 얘기를 한다. 그래서 수태음 폐경의 소상, 의제, 태연, 경거, 척택 이 혈을 소상은 목혈, 목성을 가진 혈이라고 하고 의제는 불의 성을 가진 혈이라 하고 태연은 토의 성을 가진 혈이라 하고 경거는 금의 성을 가진 혈이라고 하고 척택은
첫 택은 수의성을 가진 혈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오행침입을 쓸 때는 이제 첫 번째 아까 내가 음경은 음경끼리, 양경은 양경끼리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걸 실행할 때는 허실을 따집니다. 환자가 이 사람이 허하냐, 몸이 약하냐, 실하느냐, 몸이 튼튼하느냐, 또한 이 사람이 만성이냐, 약하냐, 만성이냐, 몸이 튼튼하냐, 급성이냐, 이런 형태로 허함과 실함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 허할 때는 모보관사, 관사, 모를 보하고, 모는 더해주고, 관, 나를 극을 하는 것은, 이 모는 생이라고 생각하면 돼. 생은 더해주고, 관, 나를 극하는 것은 힘을 빼주라. 당연하죠. 내가 허하니까 내가 힘이 약하단 말이에요. 약하니까 어머니가 젖을도 줘야죠. 약한 놈한테. 그래서 모보. 그 다음에 나를 괴롭히는 놈이 괴롭히지 못하게 관할 힘을 빼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관사. 관하는 놈을 힘을 빼준다. 이게 이제 허할 때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실할 때, 환자가 실할 때, 환자가 튼튼하거나 급성적이란 말이야. 그럴 때는 이놈이 튼튼하니까 빨리 약하게 해야 되잖아요. 약하게 하려면 이 나를 극하는 놈을 힘을 보태줘야지. 극한 놈이 더 극해. 죽을 놈을 빨리 더 죽더라. 그러니까 이 힘이 센 놈을 더 세게 해서 이놈 극하게 나를 못 살게 구니까 이놈이 실하니까 아주 힘이 급생해야 이 극한 놈을 아주 극하게 관하게 아주 그냥 이 힘센 놈을 약하게 해야 되니까 관을 보해야 약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관을 힘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이 관을 보하는 때는 그 다음에 즉 나를 극하는 놈을 힘을 강력하게 해서 나를 극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 힘을 뺏어가는 놈, 내 힘을 뺏어가는 놈이 내가 힘을 보태주는 아들이 되겠죠. 아들. 자, 내 자식이 내 힘을 뺏어가잖아요. 우리가 자식에게는 뭘 자꾸 주거든요. 돈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자꾸 준단 말이야. 그래 주니까 내 힘을 들어가는 거야. 빼가는 거야. 그래서 그걸 자라 그래. 자를 즉 내 아들이 힘이 약해지면 은 내가 더 빨리 내 힘을 주니까 내가 더 빨리 약해지겠죠. 즉 나를 극하는 놈은
힘을 보태줘서 나를 더 극하게 하고 내가 생하는 놈, 내가 생하는 자식은 힘을 더 빼버리면은 내가 더 생해줘야 되니까 내 힘이 더 없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관보 자살을 하게 된다. 그래서 허할 때는 모보 관사를 하고 실할 때는 관보 자살을 하게 된다. 이것이 법칙입니다. 이것이 법칙이다. 그래서 첫 번째, 음경과 음경 또는 양경이면 양경을 취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허할 때는 약할 때는 약하거나 만성병일 때는 모보 관사고 실하다 튼튼하거나 급성병일 때는 관보 자살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나에게 힘을 보태주는 모를 보호하고 그럴 때는 그래도 이해하기가 쉬워. 나를 관하는 놈을 힘을 빼주면 나를 관하는 것이 약해지니 내가 튼튼해지리라. 근데 이 내 병이 튼튼하고 급성이단 말이야. 그럴 때는 이놈이 튼튼하고 힘이 세니까 이 극하는 놈을 강하게 해야 극하는 놈이 빨리 이 병을 극할 거니까 관을 보하고 그 다음에 내 힘을 빼가는 아들이 힘이 약해져야 내가 더 빨리 내 힘을 줘서 내가 빨리 약해질 거 아니야. 즉 내 병이 더 약해질게. 병을 약하게 해야 되니까 이 병을 약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생해주는 나에게 힘을 빼가는 아들이 더 힘이 약해져야 내가 더 빨리 내 힘을 줄 거 아니야. 그래서 자사가 된다. 그래서 관보 자사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모보 관사와 관보 자사를 쓰는 것이다. 이제 실전에 들어가서 그럼 보자. 수태형 폐경이 금혈이다. 금혈이란 말이에요. 폐경이 음경이다. 음경의 금이다. 그러면 모혈은 뭐죠? 토생금이니까 토가 모혈이다. 토가 모혈이다. 그러면 폐가 음이니까 폐가 금혈이잖아요. 그러면 토혈은 뭐죠? 토는 비정이다. 비정이 족태현 비정이 음혈이다. 즉 폐가 음인 금이니까 토생금 나에게 힘을 보태주는 모는 토혈이다. 그러면 토의 음혈은 비경이다. 족태현 비경이다. 그럼 족태현 비경의 목화토금수는 뭐냐? 족태현 비경의 목화토금수는 뭐죠? 은백, 대도, 태백, 상구, 음능천이다. 즉 은백혈이 족태현 비경의 은백혈이 목혈이고 대도가 화혈이고 태백이 토혈이고 상구가 금혈이고 음능천이 수혈이다. 그렇다면 모보는 뭐냐? 모는 토혈이니까
토가 태백이잖아요. 그래서 태백혈을 보호해라. 태백혈을 보호해라. 그러면 내 금의 토혈은 뭡니까? 태연이다. 그래서 태연과 태백혈을 보호를 한다. 보호한다는 것은 뭐라 그랬죠? 침을 가만히 꼽아두라. 꼽아서 가만히 있는 것이 보다. 그 다음에 관사. 금을 관하는 것은 뭐죠? 금을 관하는 것은 화극금이다. 화극금이다. 수태음 폐경이 금의 음금이니까 화는 수소음 심경이다. 심경이 음의 화다. 그러면 심경의 혈은 뭐죠? 심경은 소충, 소부, 신문, 영도, 소해혈이다. 여기에 이제 목, 화, 토, 금, 수다. 즉 관혈이니까 화혈이 뭐죠? 나의 화혈은 의제고 수태음 폐경의 화혈은 의제잖아요. 의제고 수소음 심경 화의 화혈은 소부다. 그래서 의제와 소부를 보호하라. 관하는 것이 뭐뭐 관사니까 사하는 것이 사. 의제와 소부를 사하라. 사는 어떻게 하죠? 강하게 강자극을 한다. 그러니까 침을 강하게 찔렀다 빼든가 강하게 돌려준다. 소부와 의제를 택했어. 강하게 돌려준다. 이때 이제 우선순위가 나의 경에서 화의를 택하느냐 아니면 타경 즉 심경의 소부를 택하느냐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제를 먼저 취할 수도 있고 소부를 먼저 취할 수도 있고 단 의제와 소부를 차례차례로 순차적으로 취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실할 때가 문제인데 실할 때 즉 이 병이 아주 튼튼한데도 환자가 튼튼한데도 병이 갑자기 왔어. 이렇게 실할 때는 관보자사다. 그러면 관열은 화니까 즉 소부와 의제를 보호하고 소부와 의제 화열이잖아요. 화극금이니까 관혈이 심경이잖아요. 또한 폐경의 관열은 의제잖아요. 화니까. 그래서 의제와 수소음 신경의 소부를 보호하고 침을 주어서 유침하고 자사
자헬은 뭐죠? 금생수니까 자헬은 금생수니까 금이 뭐고 수혈, 수가 금생수니까 내 힘을 빼가는 것은 수혈이다. 그러면 수의 음경은 뭐죠? 족소음 신경이다. 족소음 신경이다. 그러면 족소음 신경은 용천, 연곡, 태계, 복류, 음곡, 이것이 목, 화, 토, 금, 수열이다. 그러면 금생수니까 수가 혈이야. 음곡이 수소음 신경의 수열이고 폐경의 수열은 척택이다. 그래서 모보관사니까 실하니까 관보자사지. 관보자사니까 관인 의제와 소부를 보하고 자인 음곡과 척택을 사한다. 강자극을 한다. 이것이 오행침법이에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 오행의 관계를 설명해 드린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거를 딱 정리한 표를 가지고 이 관보자사와 이 모보자사 또한 모보관사와 관보자사 이걸 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 표를 보고 혀를 그냥 혈에다 갖다 그냥 취하면 돼요. 나중에 내가 이 표를 올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행침법이라고 그런다. 이것을 오행침법이라고 그런다. 좀 어렵죠? 거의 매사 쉬운 게 어디 있겠냐면은 음경은 음경끼리, 양경은 양경끼리. 허할 때는 허하고 허할 때는 모보 관사고 실할 때는 관보 자사다. 그 다음에 이제 12경락이 이 12경락을 다 이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해를 하시면 병치료에 도움이 되리라. 다음 시간에 또 봬요.